있는 수많은 인간관하고는 많이 다른 인간형이라고 우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작게 실천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구나.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들이 계속 있구나. 그리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성공시키면서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이 나한테 또 축복으로 다가오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, 그렇게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,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곤충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받는 곤충 중에 하나가 나비거든요. 이제 막 이렇게 벌이나 뭐 매미나 이렇게 시끄럽거나 아니면 쏘지도 않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,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나비라는 이렇게 곤충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정말 귀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귀하다. 사실 이렇게 마치 아버지나 어머님이 자기 딸을 보거나 자녀를 볼 때 귀하다는 느낌을 갖잖아요. 특히 자고 있을 때나. 근데 저는 사실 나비에 대해서 관심이 특별하게 있지 않았는데, 나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. 그 곤충이. 근데 나비가 알을 낳으면 보통 200개 정도밖에 알을 낳지 않는데, 그 중에 단지 2마리만이 알이 되거든요. 나비가 되거든요. 그럼 결국 1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정말 많은 나비들이 1%의 생명력을 지닌 귀한 나비인데, 이게 또 오묘한 진리가 있더라고요. 이 나비의 오묘한 진리는 사실 알, 애벌레, 그리고 번데기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힘든 삶이라는 걸 알고 꽤 많은 이 애벌레들이 멈춰요. 그 자리에서. 근데 이때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처음부터 애벌레가 그러면 자기 운명이 나비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? 그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느낀 게,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거슬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막 운명이 너 원래 그랬다. 너를 힘들게 할 거다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. 내 운명은 그냥 단지 애벌레 정도 수준의 끝날 운명이 아니었어요. 처음부터 나는 나비였어요. 근데 삶을 살아다 보니까 주위에 주는 이 압박감들이나 시선들, 그리고 내 스스로 잘못된 통념들에 쌓여가지고 내 시야가 좁아지면서 애벌레처럼 사는 거야. 근데 이제 이런 삶을 알게 된 게,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직장의 고민 외에 누군가를 돕게 되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냥 나를 위해서 쓰였다면, 나는 그냥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내 집 앞에 집의 평수를 늘리면서 계속 그렇게 살면서 인생 행복이 뭘까? 난 왜 사는가에 고민했을 텐데, 누군가를 돕다 보니까 점점 크게 돕게 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.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전문가들이 3명밖에 안 모였는데 지금은 컨설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, 뭐 디자이너, 각종 마케터들, 이런 분들이 모이면서 190명, 2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는.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. 마치 처음엔 나비가 돼서 작게 날개짓 하다가 뭐 얼마 지나면 태풍이 부는 나비 효과처럼 저희가 그렇게 돼가는 거죠. 그리고 작은 영향력이었던 존재가 큰 영향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그 속에서 이런 형태의, 어떻게 보면 과정이 나만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한번 권해보고 싶은 삶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고, 그 과정이 이제 4살부터 81세에 해당되는 정말 많은 나병 인간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, 소위 말해서 친구를 만난 것처럼, 마치 나비가 날고 있는데 또 다른 색깔의 나비를 만난 것처럼,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있고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보게 됐고, 컨설턴트다 보니 그분들의 삶을 또 분석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 7가지 정도의 삶이, 7가지 삶의 법칙이 좀 나오게 됐고, 행동 법칙이. 그러면서 그걸 풀어냈던 책이었어요.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아버님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뭐 눈물까지는 아니고요.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어서 좀 안타까운데, 어쨌든 아버지 역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와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, 그러면서 느낀 거는 책 제일 뒤에 나옵니다. 부름에 대한 문제. 부름.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부름 속에 태어난다는 사실,
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때 어떤 부름 속에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다는 사실,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나의 선한 의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 부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귀하고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. 나비형 인간은 부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내 행복에 대한 문제,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좀 섞여 있는 책이 아닌가. 그래서 좀 마음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역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.